베이비부머 60년대생들이 은퇴 나이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경매 시장에선 이럴 때 어떤 곳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은퇴 대비 투자처로 주목받는 농지 경매에 대해서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는 공장 경매 살펴주셨고 네네. 오늘은 농지 경매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논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반 얘기로는 논밭이 맞는데 네. 이 토지에는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목. 예, 28개 지목 중에 전답 과수원이라는 지목을 가진 땅이 일단 농지법에 적용을 받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경작에 이용되면 농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경작에 이용된다는 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당의 토지 소유자가 나 실경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지원을 해주세요 해서 농지 대장을 만들었다면 이때는 농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답과수원과 농지 대장에 오른 땅들을 농지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최근 농지가 이제 은퇴 세대들의 노후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 농사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처로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농지를 사면 자기가 경작을 해서 뭐 판매수익을 얻거나 자기 필요한 어떤 생필품을 얻을 수도 있는데 예. 좋은 점은 이번에 이제 4월달 선거가 끝나고 이 국민의힘과 달리 이제 민주당이 많이 표를 얻었잖아요. 예. 민주당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도시 외곽 3기 신도시를 활성화하고 예. 공공주도 개발을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의 양적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 외곽에 있는 토지들이 농지가 있으면 이런 농지 입지가 굉장히 바뀐다는 거죠. 또 하나 장점은 이런 내 토지가 만약에 농지가 있어서 공개발로 수용된다면 많은 어떤 시대착을 보고 환가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농지는 이 작용 원칙이나 본인이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본인이 경작을 하다가 조금 일정 나이가 된다면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좀 환가시킨다면 노후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예. 농지연금요?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농지연금이라니. 예.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일정 연금을 받는 건데 경매로 농지를 샀다. 그래서 본인이 60세 이상 고령자고 5년 이상 작용한 그런 농민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 당의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월 300만 원까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농지는 계속 농사를 지면서 주기적인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건 이제 농지를 너무 대출로 사면 안 되고 대출 금액이 전체 감정가의 15% 이내일 때만 농지에 대해서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레버리지까지는 쓸 수 없게끔. 예. 네. 근데 농지는 아무나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고 해도 뭔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농지법이라는 게 있고 네. 농지법은 거래 규제예요. 농지를 투기적 대상으로 매입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이 농지 소재 시군면에 가서 나 이렇게 농사 짓겠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증을 발급받아야지만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경매에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각일에 최고가선언을 받으면 매각 결정일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농지증을 내지 못한다면 불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불허가시는 보증금을 몰치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농지 받았다가 농지증이 안 나오는 경우는 보증금을 경제적 손실로 이렇게 뜯기게 되는 보증금 상실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본인이 농지증 발급에 문제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아니 아까 설명하시면서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받으라 했는데 네. 그 설명하신 그 넷 중에 그냥 읍장이나 면장한테만 받아도 시장, 구청장 허가 필요 없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농지 소재 시구 읍면으로 가야 되는데 되게 이제 시구 같은 경우는 직접 가야 되는데 읍, 면, 시구 이게 농지 소재 읍면으로 가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2장까지는 안 내려가네요. 아니 근데 이게 요건이 까다로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예. 간간히 농지증이 안 나와서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농지증 못 받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이 농지 받고자 하는 데에서 본인 거주하는 지역까지 거리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본인이 상근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급 받는 그런 직장인이다. 이런 경우는 농지증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영농할 수 있는 예. 시간 경제가 없으니까요. 그 두 번째는 이 지목이 농지지만 불법 훼손된 농지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지금 현재 이 불법 훼손된 거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원상 회복한다는 농지훼손 복구 안서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게 현실성이 없으면 농지증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할 점은 그 농지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농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처럼 농지 매수인이 이걸 인정해야 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 영농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농지증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분 농지 같은 경우는 그 타 지분권자랑 영농의 위치를 구획해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타 지분권자가 영농 위치 지정에 대한 동의서, 확인서에 도장을 안 찍는다면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아버지가 농지를 상속해 줬는데 본인 소유 농지 전부를 그 마을 뭐 아버지 지인한테 영농하라고 임대차를 해준 거예요. 그럼 보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람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증 발급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보시고 입찰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직접 어쨌거나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네. 이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잘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내가 농지를 신청했는데 발급 기간이 7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매각 결정일이 된다면 내가 농지증 발급증을 발급받지 못했으니까 이럴 때 불허가 떨어지면 보증금이 몰치됩니다. 이럴 때는 빨리 농지 증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매각 허가 연기 신청이라는 걸 법원에 제출해서 발급일까지 시간을 좀 미뤄야 되고 또 이제 불법 훼손 농지 같은 경우는 그 훼손물이 있는 사람과 사전에 만나서 내가 농지증 발급 시는 이런 거 좀 내가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약정서 등을 미리 받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랑 미리 만나서 내가 농지 지분 받을 거니까 요 위치 면적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이런 부분 등이 있지만 사전에 입찰일 전에 내가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입찰에 들어가야지 일주일 사이에 이런 거를 다 맞춘다는 것은 사실 시간이 좀 버겁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진짜 빠듯하겠네요. 네. 근데 교수님 이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제일 좋은 건 뭐 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그냥 농지 샀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 없이 살 방법은 없습니까?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되어 있는 녹지지역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농지를 사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등으로 이제 수용을 당할 때 보상받으면서 자동환가도 될 수 있고요. 또 1000제곱이 안 되는 농지의 경우는 주말체험 농장이라고 해서 농지증은 내지만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지 않는 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훨씬 농지증 발급이 편한데 다만 주의할 점은 이게 주말체험 농장은 농업진흥지역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겠네요. 예. 네. 농지를 낙찰받은 후에 혹시 좀 농사를 못 짓고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 내가 농지를 낙찰받아 놓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시군구는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대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통지라는 걸 보내요. 그럼 1년 내 처분해야 되는데 그때도 처분하지 않는다면 6개월 내 처분하라는 이제 명령이라는 좀 더 강한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근데도 처분을 못했다. 이때부터는 농지 공시지가 20% 또는 감정가 25% 중에 높은 금액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행강제금을 오해하시는데 한 번 내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처분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니까 그래요? 농지 잘못 사면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 분별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좀 농지 경매 팁 주의할 점 있으면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예, 일단 농지는 갭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뭐 전세를 놓고서 그 차익만 투자한다 또는 대출 같은 게 되지 않으니까 일단 자기 자본 범위가 한 80% 이상에서 투자가 돼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주의할 거는 자경이 의무사항입니다.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작용이 좀 어렵다면 뭐 도라지나 묘목 농사 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발이 되는 땅 이런 걸 봐서 인접 지역의 어떤 입지가 변화되는 거 또는 사개발이 되는 땅 다른 사개발과 다르게 농지는 농지 전용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떤 검수를 해서 입찰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